기미 때문에 레이저 톤 10번 했는데 또는 20번 했는데 거의 변화가 없는 분들이 많죠. 어떤 분들은 뭐 레이저 토닝 거의 효과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굳이 병원 안 가고 뭐 비타민C 잘 바르면 돼. 즉 여러 가지 많이 말들이 있는데, 제가 피부과 전문의로서 오늘은 기미 또는 여러 가지 잡티에 대해서 약물 또는 뭐 비타민C, 레이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씩 정말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미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은 뭐 레이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겠지만, 기미는 사실 레이저만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한번 밑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노랗게 지금 그림을 그리는 이 부분이 바로 표피세포, 각질 형성세포라는 세포들인데, 우리가 자외선을 받고 염증이 생기고 하면 얘네들이 색소를 만드는,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멜라닌 색소로 하여금 색소를 만드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먼저 우리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기미 치료 때 도란사민이라고 들어보셨죠? 도란사민의 역할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외선을 받았을 때 이런 표피세포들이 멜라닌 세포로 하여금 색소를 만드는 것 자체, 그 신호를 줄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색소 초기 단계부터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미가 있을 때는 이미 만들어진 것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피부를 자꾸 문질러서 염증이 생기고, 자외선을 받아서 염증이 생기고, 또 자연 노화에서 혈관이 많이 만들어져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 단계를 초기부터 막아주는 것이 도란사민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선생님들께서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서 도란사민 같이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또는 먹는 약 정도는 아니고 제가 시술할 때마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란사민 주사제를 직접 놓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잘 판단해 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우리 색소를 만드는 세포가 색을 만드는 가장 초기 단계에서 막아주는 것이 바로 도란사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멜라닌 세포 내에서 색소를 만들게 되는데, 역시 이것도 이제 제가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멜라닌 세포가 여러 가지 타이로신, 도파키논, 좀 복잡해 보이긴 하죠?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중간중간에 어떤 타이로시네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즉 각각의 단계가 잘 넘어가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이 자체를 막아주는 것이 바로 하이드로퀴논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확실하게 색소를 잘 차단시켜주죠. 정말 좋은 약이죠. 대표적인 게 도미나죠. 그러면 무조건 좋을까요? 그렇진 않죠. 얘네들이 강력하게 차단해주는 것만큼 이것 자체가 멜라닌 세포에 약간 자극을 주게 되고, 그 자극에 의해서 피부가 좀 빨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빨개지면 그것 자체가 또 색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퀴논은 사실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약물과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먼저 만들어진 단계를 막아주는 것이 하이드로퀴논 연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드로퀴논 같은 것도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굳이 처방전 없이. 자,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것이 비타민C입니다. 뭐 비타민C 몸에 다 좋잖아요. 그런데 기미 치료에 있어서 비타민C도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아까 제가 하이드로퀴논 설명드릴 때 이 각각의 단계를 막아주는 게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그 공장 단계에서, 이미 만들어 색소로 쭉 가는 단계에서 억지로 다시 이전 단계로 돌려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드라마틱하진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걸 다시 이전 단계로 계속 이렇게 보내는 게 비타민C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비타민C는 여러분들 약국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를 먹으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쓰는 비타민C랑 다르게 기미 때는 조금 더 고용량으로 먹어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1000에서 3000mg 정도를 복용하는 걸 좋고요. 이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먹으면 바로바로 소변으로 잘 빠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루에 3000mg 먹겠다, 하루에 한꺼번에 30mg 먹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텀을 둬서 나눠서 먹는 것이 좋겠고요. 또 바르는 형태의 비타민C도 여러분도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다 요즘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색병에 들어있을 텐데요. 이것은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해서 하루에 2-3번씩 바르면 되는데, 이게 좀 아껴 쓰다가 보면 나중에 이거 쭉 겔처럼 된 걸 이렇게 바르다 보면 색깔이 약간 갈색으로 쉽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미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자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비타민C 조금 고가 비용을 들여 샀다 하더라도 색이 변했다고 하면 바로 폐기하십시오. 그래서 비타민C는 이미 내가 오픈했으면 최대한 빨리 열심히 하루에 2-3번씩 발라서 빨리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굳이 병원에 오지 않고도 먹는 약 또는 바르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색소 단계를 바로 이전 단계로 해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물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야시나마이드라는 것이 있어요. 나야시나마이드는 비타민 B3를 말하는 건데, 멜라닌 세포가 색을 만들었다고 치고 그 멜라닌 세포가 다시 표피 세포들한테 멜라닌 색소를 전달해주면 그것이 기미처럼 얼룩얼룩해지겠죠. 이 나야시나마이드는 멜라닌 세포에서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가 표피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물질입니다. 이것도 역시 굳이 병원에서 의사 처방전 필요 없습니다. 저도 특정 제품을 말하기는 좀 그런데 저는 라로스포제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저는 비타민 B3 10%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실온에 잘 보관해도 크게 산패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 발라주면 이미 색소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이제 표피세포한테 전달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멜라닌 세포가 표피세포들한테 색을 다 전달해줬어요. 이것들은 이미 생긴 거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레티노이드입니다. 이미 레티노이드는 이미 색이 만들어진 이 표피세포를 빨리 탈락하게 해주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레티노이드 좀 잘 뭔지 모르시겠죠? 대표적인 게 혹시 옛날에 우리 발랐던 스티바 기억나시나요? 스티바 A, 아크리프, 20크림과 같은 레티노이드가 대표적인 거고요. 일종의 비타민 A 계열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물이라고 보기보다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평생 꾸준히 발라도 됩니다. 당연히 이미 만들어진 색소가 잘 탈락되도록 해줄 때도 도움되지만 이것 자체가 진피에 있는 콜라겐을 좀 늘려줘서 잔주름도 없애주게 됩니다. 즉 여러모로 아주 좋은 효과를 내는 거니까 레티노이드는 저는 기미가 있든 없든 꾸준히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레티노이드는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전에 의해서 처방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너무 좋다고 막 얼굴에 덕지덕지 바르면 되게 따갑게 빨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레티노이드 피부염이라고 하는데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처방전이 필요하고 이 레티노이드보다 조금 부드러운 버전이 바로 레티놀입니다. 이것은 기능성 화장품에 이미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자극이 심하지 않죠.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극이 심하지 않지만 그만큼 레티노이드에 비해서 효과는 조금 떨어질 겁니다. 이걸 잘 판단해서 여러분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정리할까요? 처음에부터 표피세포에서 색소로 만드는 시그널을 줄여주는 게 도란사민. 그 다음에 멜라닌 세포가 색을 만드는 그 공장 그 중간중간의 과정을 차단하는 것이 하이드로키논. 이미 만들어진 것을 다시 거꾸로 돌리는 것이 비타민C.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진 색소가 표피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나야시나마이드, 비타민 B3. 이미 표피세포로 전달된 이 색소 자체를 빨리 탈락하게 해주는 것이 레티노이드입니다. 즉 기미는 단순히 레이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색소가 만들어지는 각각의 단계를 그 단계에 따라서 적절히 꼭 약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비타민 대형 물질을 잘 사용한다면 기미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도란사민을 그러면은 그 레이저 치료 받을 때 항상 뭐 처방을 받는 게 좋나요? 이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정말 순수하게 기미가 쫙 깔려있는 분들은 도란사민 복용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확실히 좋은 효과를 내고요. 환자분 내 스스로는 나는 기미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얼굴에 잡티가 쫙 깔려 있어서 기미가 아니고 흑자가 쫙 깔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굳이 도란사민을 먹지 않아도 되고 기미가 있긴 있는데 아주 약한 정도인 경우에는 일단은 먼저 레이저 치료하면서 아까 여러 가지 비타민C 바르면서 일단은 도란사민 약 먹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을 없이 가다가 그 변화 상태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판단하시고 도란사민 이제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도란사민 오래 복용을 해도 신체에 별 무리는 없나요? 이것이 원래 도란사민이 원래는 산부인과에서 자궁 출혈이 너무 많은 경우에 나온 약이에요. 그때 약을 쓰다 보니까 왜 기미가 좋아지지라고 밝혀져서 이제 기미 때 사용하는 건데 우리가 피부과에서 쓰는 도란사민은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쓰는 거에 비해서 정말 조용량이고 수많은 논문에서 장기간 썼을 때 크게 문제점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내가 너무 고지혈증이 있거나 또는 혈관의 어떤 혈전 같은 것이 잘 생기는 체질이다. 이미 그것도 약을 먹고 있다.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도란사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사용하더라도 해당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잘 경과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보통 화장품에 있는 레티놀 성분 있는데 레티놀이 또 이렇게 임산부한테는 또 안 좋다는 설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화장품에 든 건 아무나 써도 될까요? 레티놀은 레티노이드가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에도 들어가는 아주 안전한 약물이지만 일종의 비타민 A 유도체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임산부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내가 현재 임신한 것이 아니라 임신을 준비 중이다.
그 정도에는 그렇게까지 뭐 조심해서 사용할 필요 없고요. 임신을 확실히 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해서 약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막 바르지 않고 항상 성분을 잘 확인해서 바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근데 그러면은 이 방법 하면은 기미를 다 없앨 수 있나요? 집에서도요?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는 있기는 한데 이것만으로 되지는 않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기미만 생기는 건 아니죠. 기미 중간중간에 우리가 흑자라고 하는 그런 색소 질환도 생길 수가 있고요. 뭐 검버섯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기미만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기미 때 많이 사용하는 레이저가 우리 토닝 레이저라고 하잖아요. 토닝 레이저의 특징은 기미는 정말 조금만 레이저 잘못 세게 쓰면 이게 더 진해져요. 그래서 정말 약한 에너지로 여러 번 반복해서 서서히 이미 만들어진 색소를 줄이는 건데, 자, 문제는 기미에는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비타민 또는 약물들을 발라서 좋게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흑자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렇게 약하게 쓰는 토닝으로 해서 좋아질까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선생님 저 기미라고 해서 레이저 토닝 10번 하고 20번 했는데 조금 좋아지는 듯한 느낌 같은 느낌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즉 토닝과 같은 방식으로는 얼굴의 흑자 같은 부분은 정말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 즉 얼굴에 있는 색소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미만 있거나 어떤 분들은 흑자만 있거나 어떤 분은 점만 있지 않죠. 보통 섞여 있죠.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제가 한번 얼굴 옆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보시면 기미도 좀 있지만 점도 있으시고요. 흑자도 같이 있죠. 이런 얼굴에 대해서 비타민C 바르고 토닉만 계속 10번 20번 했다? 사실상 거의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기미 치료와 동시에 흑자는 어느 정도 색소 자체를 좀 확실하게 제거해주는 토닉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말 나온 김에 이제 레이저로 들어가겠는데요. 레이저, 우리가 토닉 레이저라고 하는 레이저는 1064 파장대의 Q&D 레이저입니다. 아주 부드럽죠. 환자분 시술할 때 통증도 없습니다. 정말 약하게 이미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를 서서히 줄이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으로 흑자가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너무 약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멜라닌 색소 하나하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멜라닌 색소를 먹은 표피층 전체를 우리가 딱 찢는 방식으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IPL이죠. IPL을 딱딱딱 쏘게 되면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약간 딱지가 지면서 싹 전체를 좋게 만드는데, 이것은 멜라닌 색소가 아니라 멜라닌 색소를 먹은 전체 표피 전체를 날리는 것입니다. IPL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치료 파장대의 롱폴스 레이저도 이런 IPL과 비슷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지를 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기미가 아니라 약간의 두께감이 있는, 그리고 얼굴에 전반적으로 잡티가 쫙 깔려있는 경우에는 이런 치료 롱펄스 레이저를 통해서 한번 전체로 한번 싹 걷어내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방식을 토닝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532 피코 레이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532 파장대의 레이저를 사용하는 겁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532 효과는 좋은데 좀 무서운데요 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32 파장대는 보통 Q&D에 들어있는 532 파장대를 자칫 잘못하면 진해지죠. 요즘에 그런 방식으로 치료하는 선생님들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피코 방식으로 조금 더 레이저를 짧게 보내게 되면 기존에 썼던 방식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흑자를 치료할 수 있고요. 근데 이 방식마저도 나는 조금 더 안전하게 가고 싶다. 그럴 때는 우리가 레이저를 쏠 때, 우리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를 조사할 때 이렇게 레이저 빔이 원통용으로 피부에 들어가서 색소를 이렇게 치유하게 되는데, 그 방식은 색소가 들어가는 전체 이분하게 골고루 레이저가 들어가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코 532 방식을 MLA 방식, 즉 비가 내리듯이 레이저를 이렇게 쏘게 되면 레이저가 들어가는 부분,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교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기존의 532를 피코로 안전하게 하는데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차 방식으로 쏘게 되면 색소는 색소대로 파괴되고 그 중간중간에 있는 정상적인 레이저를 맞지 않은 부분이 빨리 회복되는 데 도와주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532의 어떤 강력함, 하지만 그 강력함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피코 레이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프락셔널 방식의 레이저를 쏘게 되면 흑자 부분은 조금 더 확실하게 빨리 좋아지게 되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선생님 제가 532 MLA 방식으로 치료받았더니 색소도 빠지긴 빠지는데 할 때는 되게 빨갛게 좀 따가웠어요. 그런데 1주, 2주 정도 지나니까 피부가 되게 부들부들해지고 결이 좋아졌어요 라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말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가 아까 표피에 작은 구멍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구멍은 사실 표피에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피층,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진피층에도 작은 구멍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확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이 뻥뻥뻥 생기면 이 부분은 지금 전부 콜라겐 실로 이루어진 조직이죠. 피부에 살고 있는 섬유아세포라는 세포가 느끼기에는 이 동그라미 부분들은 빈 공간, 상처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메꾸기 위해서 이 부분에 새로운 콜라겐을 빨리 쫙 만들게 되게 됩니다. 제가 그림은 크게 그렸지만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되게 작은 점처럼 되겠죠. 이 부분들이 새로운 콜라겐이 만들어지게 되고, 사람이 느끼기에는 신생 콜라겐이 만들어지니까 결이 좋아지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추가해서 이 파괴된 빈 공간보다 우리 신체 조직은 조금 더 많은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제가 MLA 방식으로 진피의 콜라겐을 10을 파괴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지는 콜라겐은 10이 아니라 12 정도, 이 정도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헬스장 가서 근육 운동과 똑같아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 새로운 근섬유 아세포들이 근육세포를 만들어내고 파괴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근육이 점점 커지죠. 그랑 똑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피코 MLA 방식을 통해서 색소도 좋게 만들고 제가 진피의 콜라겐을 늘린다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은, 진피 내에 콜라겐, 새로운 콜라겐이 늘어나게 되면 진피 환경이 좋아지게 되고, 진피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멜라닌 세포로 하여금 색소를 만드는 시그널들을 줄이게 되기 때문에 기미가 더 빨리 좋아지고 또 흑자 자체도 빨리 좋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콜라겐을 늘리는 이유 중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가 젊었을 땐 피부가 팽팽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20살을 기점으로 진피 내 콜라겐이 1년에 1%씩 떨어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지금 내 나이가 40이라고 가정하면 본인 20살, 고등학교 딱 졸업했을 때에 비해서 확률적으로 20% 정도 콜라겐 양이 줄었겠죠. 그러면 우리 진피가 20% 정도 바람 빠진 것처럼 거칠거칠하게 됩니다. 우리가 피부 색을 본다는 것은 이 반사된 빛을 보게 되는데요. 피부가 매끈할 때는 되게 균일하게 반사가 되죠. 그런데 피부가 20% 정도 콜라겐 양이 줄면 이게 반사가 약간 이렇게 난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설사 색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난반사가 일어나면 피부가 약간 노랗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우리가 피코 MLA를 통해서 결을 좋게 하기 전, 좋게 하기 후. 자, 볼 쪽을 보시면 볼 쪽에 있는 부분은 색소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피부 결이 좋아지니, 자, 결 모드로 한번 보시고 그다음 색소 모드로 보니까 색소가 없는 부위인데도 피부가 환해졌죠. 이 부분은 난반사가 적어져서 이런 것입니다. 즉, 제가 자꾸 진피층을 강조하는 이유는 색소를 만드는 메커니즘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피부 자체가 팽팽해지면 피부 자체가 환해 보이는 그런 특징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기미, 잡티, 흑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약물, 비타민, 레이저 이런 것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말 다양하죠. 그만큼 치료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런 색소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드린 말씀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 가셔서 직접 얼굴의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레이저를 적절히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피코 레이저 10번이면 비싼 거, 일반 토닝은 좀 싼 거,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레이저는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 있는 총 6대의 색소 레이저를 가지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오늘은 피코 프락셔널 레이저를 쓸 수도 있고, 피코 MLA를 쓸 때도 있고, 어떨 경우에는 7호 롱펄스를 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7호 피코 레이저를 사용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버추얼 F와 같은 고주파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즉, 환자의 상태는 치료하는 과정에서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맞춤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복잡하게 너무 다양한 부분을 얘기해서 아마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궁금한 부분을 남겨주시면 제가 자주 들어올 수는 없지만 가끔씩 들어와서 거기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펠프스 유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